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5년 된 국산 중형 타고 다니는데 월급도 적은 사람이 BMW X4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요즘 외제차들 싼데 한 대 바꾸세요 라고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15년 된 중형이라면 제가 볼 때 K5 1세대나 와이프 소나타 정도 되겠네요. 예, 나온 지 15년 됐으면 15년대 국산 중형이면 한 500만원대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볼까? 한 500만원 주면 살 수 있지 않나? 지금 K5 1세대가 얼마지? 뭐 검색하면 나오겠죠? 한번 검색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K5 K5이 1세대가 맞네. 나온 지 15년 됐네. 진짜 15년 됐네. 1세대가 한 600만 하네요. 600에서 한 700만 원 합니다. 사실 K5 1세대도 충분히 볼만합니다. 네, 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15년대 중형이면 예측할 수 있는 게 뭐 K5 1세대 또는 와이프 소나타. K5 1세대가 지금 상태 좋은 게 한 600만원 정도? 600에 700 정도 하네요. 그리고 YF. 와이프가 15년 됐네. 15년 넘었네. 와이프가 한 600만원대? 600에 700만원대 정도 합니다. 차가 오래됐어도 뭐 고장 안 나면 몰만하죠. 예. 우리나라 차가 사실 뭐 오래 몰만 하거든요. 일본 차가 워낙에 잘 만들어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내구성이 나쁘진 않아요. 자동차 정비 잘하고 차 무리해서 이제 운행 안 하고 이제 관리 같은 거 잘하고 하면 오래 몰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모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차도 오래 몰 수 있어. 예. 근데 오래 모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지금 대한민국 보고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거든요. 애돈이 대한민국 많이 힘들어. 근데 이 대한민국 길거리 보면 역설적이게도 나온 지 차가 한 5년밖에 안 된 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온 지 그러니까 2020년 이전의 차보다 2020년 이후의 차가 많아. 신차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차를 뽑는 사람보다 새 차를 뽑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돈이 많이 없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차를 뽑았을까? 죄다 할부죠, 할부. 요즘에 한국 차도 비쌉니다. 한국 차도 많이 비싸요. 지금 우리나라 차 보면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한 4,500만 원 이상 합니다. 4,500만 원. 그렇죠, 여러분? 카니발이 깡통으로 사면 3,470만 원인데 그래도 옵션 추가시키면 4천만 원 초반. 하이브리드 물어보게 되면 4천 중반까지 갑니다. 리무진 버전은 7천만 원 넘고요. 그리고 산타페도 한 4천 되죠. 예. 그런 차가 굉장히 자주 보여요, 한국은. 뭐 돈이 있으면 그런 차 모아야 됩니다. 근데 그 차를 모르는 사람들 전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모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주분들 보면 나이대가 젊어 보여요. 남자분도 알잖아요. 근데 나이대가 젊어 보이면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면 저 나이 때 돈 얼마 버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다 겪어봤으니까. 사실 남자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까지 돈이 없어요, 이게. 돈이 많이 없어. 돈을 많이 모아야 될 때야.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저 나이 때 TJW803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가족 지인하고 동거래하지 맙시다. 특히 가족은 더더욱요. 예, 고맙습니다. 특히 저 나이 때 차를 사게 되면 돈을 못 모아요. 차값도 비싸고 기름값 세금도 나가기 때문에 돈을 못 모읍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한 젊은 나이 때 차를 좀 무리하게 지는 사람들이 많아. 남자들도 좀 마탱이 가가지고. 에드워드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내가 돈을 모은다 해도 부자 못 되고 아파트도 못 사는데 그럼 차나 좀 좋은 거 굴리자 해서 차를 무리하게 뽑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은 뭐 이번 생에 뭐 내가 모은다고 해서 돈 많이 못 모으는데 여행이나 갔다 오자. 야, 몰라 여행 갔다 오자. 이런 사람들이 많고 남자들은 뭐 에이 내가 빠져 모은다고 해서 얼마나 모으겠어. 차나 좋은 거 굴리자 해가지고 차를 이제 무리해서 뽑는 사람들. 야, 월급도 적은 사람이 BMW X4. X4가 지금 깡통으로 사다 6천만 원 넘지 않나? 중고로 볼까, 중고로? X4. 2018년 이상 된 거. 예, 중고로 사도 4천이 넘습니다. 4천이 넘어요. X4가 쿠페 차죠, 쿠페.
차는 멋지게 생겼어요, 이게. 요즘에 쿠페차가 좀 인기 많거든. 이제 카푸어들이 많아요. 쿠페 카푸어. 예. 쿠페를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여자분들이. 약간 엉덩이 튀어나온 차. 근데 이 차가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가 운전석 말고는 뒤에 못 탑니다. 성인 남자 탈 수가 없어요. 뒷자리가 너무 좁아. 예. 그 뒷자리 있으나 마나한 공간입니다, 이게. 뭐 실용성은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사람을 여러 태운다거나 가정용은 끄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예. 외차들이 좀 공간이 좁습니다. 우리나라가 공간이 말도 안 넓어요. 미국 차나 우리나라 차가 그나마 공간이 넓은 편이야. 이런 차가 연비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연비가 안 좋을 거란 말이지. 근데 S4를 타고 다닌다. 그럼 이 사람은 할부로 샀겠죠, 할부로. 근데 하는 소리가, 아, 요즘 외차를 싼데 한 대 바꾸세요. 이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본인 할금이나 제때 낼 것이지. 야, 이거 한때입니다, 한때. 여러분, 젊을 때 좋은 차 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능력 있어서 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할부예요, 할부. 할부입니다.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가 차 몰아도 되잖아. 뭐 차를 뭐 젊을 때 몰고 나이 먹어서 못 몰게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여러분. 그리고 대도시면 차가 없어도 돼. 차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항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차 사고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주차 문제, 세차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서울 같은 데 2중 3중을 해가지고 중간에 끼게 되면 나오지도 못하잖아,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어나 부동산 푸어나 공통점은 친구 따라 황천길, 지옥문을 간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사전조사를 하고 나서 들어가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준비를 한 마인드였으면 남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았겠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황색의 하늘을 볼 사람들이 많아지겠네요. 요즘 푸어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푸어족. 뭐 카푸어, 여행푸어 많은데 이 사람들 공통점 뭐냐 하면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뭔가 좀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좀 무리한 소비를 하면서 뒤가 없는 거예요, 뒤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항상 뒤를 봐야 돼요. 어떤 삶이든 간에. 왜냐?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는 젊을 때 막 일을 못해요. 우리는 나이 먹어요. 나이 먹으면 힘이 약해져.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이 먹으면 기회라는 게 없어져요. 일할 수 있는 기회. 뭔가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없어집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푸어짓 하나 돈이 없어. 그때 가서 어떡할 거야? 그리고 저는 푸어짓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집안이 잘 살거나 능력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뭔가 돈이 없거나 나중에 문제 생기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요즘 이런 뒤가 없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시야가 좁아, 이게. 아니, 누구는 뭐 행복할지 몰라가지고 차 싫어해가지고 뭐 차를 안 뽑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나이 먹어 걱정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나이 먹어 10년 뒤, 20년 뒤 삶이 어떻게 될까 사실 걱정스럽잖아, 여러분.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안 좋게 변화가 있잖아, 안 좋게. 대한민국 지금 돈 없는 사람들이 일어서기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돈이 없으면 나이 먹어서 재기라는 게 안 돼, 대한민국은.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래. 미국은 젊어서 폭삭 망하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미국이 더 잔인해, 저런 거. 미국은 낙인을 딱 찍어버려, 이게. 한번 망하잖아요. 한번 망해가지고 이제 텐트 생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생활 하지 않나, 여러분? 에드워드님, 한번 미국 같은 데서 있잖아요. 그 집 잃고 파산해가지고 이제 텐트촌 같은 데서 생활하면 평생 그렇게 살지 않나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온 사람 본 적 있어요? 못 나와, 이게. 이 자본주의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주류 사회에서 이탈하잖아요. 정상적인 어떤 사회에 이탈하게 되면 그 안에 못 들어와. 다시. 그 다음에는요, 그냥 인간같이 사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요, 말이 좋아 사람이지, 나라에선 사람을 안 봐.
나이 먹고 돈도 없고 집도 없으면 누가 만나줍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하고 밥을 먹으려 할까? 그리고 누가 써줄까? 그리고 어떤 가지 그런 사람 품으려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 있죠? 형제 자매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내가 뭐 집도 절도 없이 나이 먹고 하는 것도 없다. 누가 형제로 보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있으니까. 인생이라는 게 롱통으로 봐야 돼요. 젊을 때만 있는 게 아니야. 나이 먹을 때도 있고 늙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생 길어요. 한국은 나이 먹어서 재기하는 문화가 없어요. 나이 먹어서. 재기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나이 먹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죽을 때까지 그 대가를 제대로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그렇게 살려면 안 말리겠습니다. 저는 제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뭐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래도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저 미래를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 안 돼요. 남들이 어디 간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 나는 나만의 구심점을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푸어족이 많은데 그 푸어족들은 분명히 몰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끼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만 인생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